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쥐쌤입니다. 남편이 화류계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룸녀라든지 바에서 일하는 여자, 노래방 도우미, 템프로 이런 여자들이랑 바람이 나는 남자들이 있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편이 술집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 노래방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는 서울 시내에서만도 이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제대로 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이 성매매, 유흥업소, 화류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류계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특징은 무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류계 여자들과 바람 피우는 남편의 특징. 첫 번째는 만나는 시간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남편이 언제 상간녀를 만나는지 그 시간을 알면은 어느 정도 상간녀가 뭐 하는 여자인지 어떤 여자인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낮에 상간녀를 만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상간녀가 전업주부이거나 시간이 자유로운 자영업자거나 영업하는 사람, 화장품이나 보험 영업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낮에 자유롭게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는 똑같은 일정한 시간에 귀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고 상간녀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상간녀도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여자인 경우가 많죠. 특히 퇴근 후에 한두 시간만 짧게 데이트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상간녀가 유부녀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자꾸 기어나가서 만난다 그러면 상간녀가 기혼일 경우는 잘 없고요. 미혼이 많고요. 주말에는 꼭 집에 붙어 있으면서 짧게 데이트를 이어간다 그러면 기혼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화류계 여자들의 특징은 출퇴근 시간이 밤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는 7시, 보통 9시, 10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새벽 2시나 4시, 5시 이런 시간에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요 시간을 피해서 남편이 나간다. 그러면 화류계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새벽 4, 5시에 상간녀를 만난다. 그러면 요때가 상간녀가 퇴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해장국 먹고 해장을 시켜주고 운전을 해가지고 상간녀 집에 바래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퇴근을 해가지고는 상간녀 집에 가서 상간녀랑 밥 먹고 한판 뜨고 그리고 상간녀를 또 출근을 시켜주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출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도 화려하고 씀씀이도 클 거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남자를 만날 때 바라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겠죠. 돈 벌려고 화려하게 그런 일까지 하는 여자들인데 돈 없는 남자랑 만나지를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잘 쓰는 남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한테도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월급이 300만 원이라 그녀한테 쓸 돈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빚이라도 내서 여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이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 돈도 없고 빚이 몇 억이고 참 변변치 않은데 상간녀가 뭘 보고 우리 남편을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상간녀는 이 남자가 금수저건 전문직이건 회사원이건 기초생활수급자건 뭐든 간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얼마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돈 안 쓰면 꽝인 거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빚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씩 쓰면은 그 남자가 되게 좋은 손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남자가 돈이 없는데 전현이 뭘 보고 붙어있나 이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만큼 내 남편이 뒷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전현한테 갖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류계 여자와 바람이 나는 남편들의 심리 대체 왜 그러는 걸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막 시시껄렁한 얘기하면서 코드가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나 걔랑은 대화가 잘 통해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길래 그렇게 몸 팔고 술 파는 여자랑 대화가 잘 되는지 참 모르겠죠. 참 네 수준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는 와이프가 막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빚 얘기
뭐 애들 교육 얘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귀가 시간 터치하고 이제 하는데, 나가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 때 그 여자들이 옆에서 막 오빠 최고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홀라당 넘어가서, 아 얘는 나를 인정해준다, 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화류계 여자들과 자꾸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점욕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업소 안에서 이렇게 노는 식으로 만나다가 나중에는 감정을 느껴버리게 되면, 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 여자를 나 혼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잖아요. 얘가 이런 데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얘한테 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업하는 남자이거나 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너 내가 얼마 주면 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만 원씩 주고 오피스텔을 차려주고, 자기가 그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불륜을 이어가면서 이 여자를 술집에서 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다 바치면서, 여자가 술병 났다 그러면 술병 약 사다 바치고,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뭐 갖다 주고, 장 봐달라 그러면 장 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불륜하는 사람들도 지들 딴에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소녀도 지 딴엔 사랑이고 이 남자도 지 딴에는 사랑이고, 그래서 서로 애인 삼자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이런 남자들 경우에는 자기가 얘 생계를 다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너는 나가서 업소 일해, 그래 그건 일이니까 딴 놈이랑 자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2차 나가든 말든 상관없고 여가 시간에는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여자의 일을 인정해주기까지 하죠. 그러면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여자들이 보기에는 저 뭔 지랄하는 건가, 정말 더러워 죽겠네, 딴 놈한테 몸 파는 년한테 왜 저렇게 사랑한다고 목을 메고 가족을 버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들 딴에는 사랑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측은지심입니다. 이렇게 업소녀와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 업소녀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왜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됐겠어요? 성장 과정에서 뭔가 결핍이 있었을 거고, 가정 환경이 안 좋다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이 바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각자의 다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사연 없는 여자가 거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에 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아이고 쯔쯔쯔 얘가 이런 데서 일할 애가 아닌데, 아유 얘가 이렇게 성실한데 부모님 병원비를 대주느라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구나,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 가니까 돈도 더 가고,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 환경도 안 좋았고 또 이런 일이 되게 감정 소모가 많고 험한 일이다 보니까 기분이 막 오락가락하고 막 우울증도 많고 그렇죠. 그거를 이 화류계 여자가 막 지랄 맞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내가 돈 내주니까 이제 업소 가서 일하지 마 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몰래 업소에 계속 다니고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막 실망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유 네가 참 안 됐구나, 얘 참 안 됐어, 오히려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류계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고 머리 팽팽 돌아가고 막 상대방을 착취할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화류계 여자들한테 몸 바치고 정성 바치고 시간 바치고 막 돈 갖다 주면서 이렇게 사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순진해서 맨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든지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화류계 여자한테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화류계 여자들에게 목매는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도 가정 환경이 안 좋았는데 얘도 가정 환경이 안 좋구나, 이런 거에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런 여자들한테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화류계 여자들을 떼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